저는 73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17년을 보냈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지난주 화요일 새벽 4시 37분에 58살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서울에 있는 저희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640이었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괜찮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약간 목이 마를 뿐이었습니다. 걱정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8시간 후 그녀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어나세요. 발바닥에 손가락을 눌러보세요. 그 따끔거리는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발가락의 약간의 저림이요? 그것은 신경 말단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뇨병이 여러분의 몸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급성 당뇨병 위기 상태의 환자 4,300명을 치료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실명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혈당이 혈액순환을 파괴해서 궤저로 사지가 검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족들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나요? 답은 빨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사가 준 정확한 조언을 따르는 동안 수년간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의료 시스템이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무시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환자들이 6가지 다른 약을 먹고도 여전히 혈당이 500이 넘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너무 간단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범죄처럼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3년 전 저는 이상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특정 일정에 따라 단식하고 잔치를 하는 우리의 추수 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입원한 환자들이 다른 회복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더 빨리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이 더 적은 개입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엄격한 식사 시간을 따르는 사찰 템플 스테이 중에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 우연히 긴 단식 시간을 만든 환자들에게서 다시 봤습니다. 저는 14개월 동안 사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개선을 보인 모든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약물보다 운동보다 식단 구성보다 회복을 더 잘 예측하는 단일 변수를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는 것을 멈췄는지였습니다. 14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의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것과 아침에 처음 먹는 것 사이의 14시간입니다. 밤새 단식을 14시간으로 연장하면 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세포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세한 일꾼들이 모든 세포를 통과하며 손상된 부분을 제거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막는 고장난 인슐린 수용체도 포함해서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모든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문서화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중단하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료 코드가 없습니다. 저는 인슐린 치료를 향해 가고 있던 47명의 환자에게 이 프로토콜을 시험했습니다.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던 환자들이었습니다. 1200칼로리 식단으로 체중이 늘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6번 혈당을 확인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던 환자들이었습니다. 6주 안에 그들의 평균 공복 혈당이
238에서 142로 떨어졌습니다. 12주 안에 그들 중 19명이 약물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6개월 안에 그들 중 31명이 당화혈 색소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자리 잡기 전에 행동해야만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망막병증이 시력을 파괴하면, 신경병증이 발의 신경을 죽이면 우리는 그것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73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17년을 일했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손끝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감각이 없나요? 감각이 멀게 느껴지나요? 두꺼운 장갑을 통해 만지는 것처럼요?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68세의 여성이 새벽 3시에 저희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혈당을 확인했을 때 모니터에 기계의 용량을 거의 초과할 정도로 높은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470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자신의 딸 얼굴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12년 동안 매일 당뇨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밥 섭취를 줄였습니다. 매일 저녁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매달, 해마다. 이것이 한국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고 모든 약을 먹고도 여전히 몸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망가져 갑니다. 손가락에 감각 마비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시력이 흐려져서 손주들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일주일의 사흘은 투석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그 짐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깡호 처에사내버지요 한개겠습니다.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지 발을 확인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뇨병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거꾸로 치료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세십시오. 당을 줄이십시오. 채소를 더 드십시오. 이 모든 조언은 불완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요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급성 당뇨 응급 환자를 치료하던 수년간, 저는 이 질병에 대해 제가 이해하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당으로 아침에 응급실에 온 환자들은 전날 밤 건강한 저녁을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 내용은 적절했습니다. 양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재설정할 시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먹고 있었고 췌장에게는 단 10시간만 쉴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인슐린 수용체는 지쳐 있었고 찌꺼기로 막혀 있었으며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내장된 회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료시술이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세포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 동안 세포는 손상된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여기에는 포도당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고장난 인슐린 수용체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을 자연적으로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자가포식은 약 12시간의 공복 후에만 활성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이 상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심각한 응급 환자들에게 간단한 방법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공복 시간을 14시간으로 늘리십시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간식도 안 됩니다. 커피에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물, 그냥 차 또는 블랙커피만 가능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몸속에서 연쇄적인 치유 과정을 촉발시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추가 약물 없이도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박 여사는 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1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손끝이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다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신장 기능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었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약을 단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14시간 동안 먹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 14시간 공복이 생명을 구하는지 정확한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그 중요한 밤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의사가 이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연히 당뇨병이 개선된 응급실 환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아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는 것을 멈췄느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4시간. 매번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의학을 실천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먹지 않은 지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대사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문서화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처음 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혈류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정상입니다. 예상되는 일입니다. 아직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여러분의 몸은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정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치유 과정을 촉발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무렵 뭔가가 바뀝니다. 글리코겐 저장이 바닥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더 이상 태울 쉬운 단기 없습니다. 다른 연료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체지방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당 대신 지방을 태울 때 케톤이라는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제 이 케톤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신호 분자입니다. 세포에게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과정을 활성화하라고 말합니다. 자가는 스스로를 의미합니다. 포식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손상된 부분을 먹기 시작합니다. 낡고 고장난 단백질을 소비합니다. 오작동하는 구성 요소를 소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히고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 수용체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용체를 세포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하십시오. 당뇨병에서는 이 문들이 대사 쓰레기로 막힙니다. 포도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혈액에 쌓입니다.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더 많은 인슐린을 펌프질하여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만 문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가포식이 그 막힌 것을 제거합니다. 손상된 수용체 단백질을 제거하고
세포가 새롭고 작동하는 수용체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이 40%의 혈당 감소를 본 이유입니다. 그들의 세포가 마침내 다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가포식 과정은 12시간의 공복 후에만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아침 7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8시에 저녁을 먹는다면 밤에는 겨우 11시간만 단식하게 됩니다. 치유 효과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일반적인 조언이 실제로는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청소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것을 실험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복 인슐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공복 시간을 실행했습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단식을 끝냈습니다. 단 2주 만에 공복 인슐린이 23%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수년간 겪었던 오후의 무기력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응급실에 혈당 수치가 300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이것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나 요법시 이후에는 식사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나 9시까지는 물, 그냥 차 또는 블랙커피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게 하다 싶습니다. 3주 이내에 수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던 환자들이 용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가 25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190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포식이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을 올바르게 조절하면 일어나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세포 복구입니다. 14시간. 그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때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온 환자들을 봤습니다. 혈당 수치가 400, 700, 심지어 600mg, 퍼 데시리터,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얕고 복도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언제 식사를 멈추는가가 낮에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마지막 음식 섭취는 저녁 7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시 30분이 아닙니다. 8시도 아닙니다. 7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4시간입니다. 정확히 14시간의 단식입니다. 이 14시간 동안 세포 수준에서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간 포도당을 거부해온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들이 제거되고 신선하고 기능하는 수용체들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68세였습니다.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거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12년간 3가지 다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 혈당이 항상 250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약을 추가하기 전에 이 시간 프로토콜을 단 3주만 시도해보라고요.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18일 후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95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14시간 동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간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에 커피에 우유를 넣는 것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탄수화물 5g만 섭취해도 인슐린이 급증하고 전체 자가포식 과정이 파괴됩니다. 단식 시간대에는 칼로리를 전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혀요. 물, 설탕 없는 그냥 차 또는 블랙커피만 가능합니다. 칼로리가 있는 것을 입에 넣는 순간 14시간 타이머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비싼 약이 실패할 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펌프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포들이 지속적인 인슐린 신호로 지쳐버립니다.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하지만 1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두면 인슐린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세포들이 다시 민감해집니다. 인슐린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혈류에 갇혀있던 포도당이 마침내 있어야 할 곳인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72세를 치료했습니다. 택시 기사셨는데 항상 운전하면서 드셨습니다. 오전 10시에 김밥, 오후 3시에 라면, 밤 11시에 치킨. 당화혈 색소가 9.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경병증으로 왼발의 감각을 이미 잃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절단된 사지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최 선생님, 6개월 후면 당신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렸습니다. 즉시 14시간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4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6.8로 떨어졌습니다. 발의 저림이 개선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대에 금지된 3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과일 주스입니다. 갓 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탕보다 빠르게 혈당을 급증시키는 액체 설탕입니다. 둘째, 흰 쌀죽입니다. 한국인들은 죽을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하지만 몇 분 안에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달콤한 요구르트 음료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판매되지만 한 병에 설탕이 30g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지금 복부를 만져보십시오. 허리둘레에서 3cm 이상의 지방을 잡을 수 있다면 인슐린이 지방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지속적인 지방 저장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14시간의 공복 시간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신체를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수백 번이나 당뇨병을 역전시킨 것을 목격한 입증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제 가장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14시간 공복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 구체적인 규칙,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르면 모든 진전을 망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황금 시간은 저녁의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까지입니다. 14시간. 13시간도 아니고 15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14시간입니다. 왜 이 숫자일까요? 서울중앙병원에서 당뇨 응급 환자를 치료한 17년 동안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당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13시간에는 자가포식이 시작되지만 너무 약합니다. 16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여 실제로 혈당을 높입니다. 14시간은 신체가 패닉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제거하는 완벽한 균형점입니다.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유르법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입도 안 됩니다.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14시간 동안 여러분의 세포는 빈 건물의 청소팀처럼 일하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고장난 기계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작은 과일 한 조각으로라도 방해하면 전체 청소팀이 작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14시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체는 3가지 뚜렷한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식사 후 1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신체가 여전히 소화 중이고 인슐린이 여전히 높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인슐린이 마침내 충분히 낮아져 신체가 지방 저장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됩니다. 이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세포가 대체 연료원을 찾기 시작하고 대청소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11시간에서 14시간까지입니다. 이때 자가 포식이 최고 강도에 도달합니다. 이때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가 분해되고 재활용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을 역전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공복 시간 동안 섭취하면 이 과정을 완전히 망칠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시고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칼로리가 있는 모든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커피에 넣는 우유,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인공 감미료가 든 다이어트 음료, 뼈 국물이 포함됩니다. 10칼로리만으로도 자가포식을 멈추기에 충분한 인슐린 급증을 일으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6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조사했을 때 그가 아침 6시에 채소 주스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중단한 순간 공복 혈당이 2주 만에 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빠는 것입니다. 단맛 자체만으로도 입과 위장에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체는 들어올 당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만으로도 세포 청소 과정을 멈추기에 충분합니다. 이 하나의 순진한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실패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음식 찌꺼기가 있는 약이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나 7시에 아침 비타민을 복용하는데 이 알약에는 종종 충전제, 코팅제 또는 소량의 기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4시간 동안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복이 깨집니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14시간 공복을 따른 7일째 되는 날, 공복을 깨기 전 깨어나자마자 즉시 공복 혈당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적으세요. 14일째 되는 날 다시 확인하세요. 최소 15, 20포인트의 감소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소가 보이지 않으면 이 3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14시간 동안 입술에 닿은 모든 것을 검토하세요. 숨겨진 원인을 찾아내고 즉시 제거하세요. 이 14시간 공복의 힘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이 14시간 공복 시간을 완전히 망치는 3가지 음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항목들 중 단 하나로 전체 프로토콜을 망치고 있던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공복 기간 동안 신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세포 복구 작업을 완전히 취소할 만큼 엄청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합니다. 첫째, 액체 칼로리입니다. 제 환자의 90%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공복을 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강남에 사는 63세 박씨 환자가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왔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6주 동안 14시간 공복을 완벽하게 해왔는데 혈당이 여전히 240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일과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 주스 한 잔에는 흡수를 늦출 섬유질이 전혀 없는 32g의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슐린이 즉시 급증하고 신체가 지방 연소를 멈추고 자가 포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금지입니다. 오렌지 주스, 야채 주스, 우유, 단맛이 나는 커피나 차, 심지어 야채가 들어간 사골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즉시 단식을 깨뜨립니다. 단식 시간 동안에는 블랙커피, 일반 차 또는 물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입에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김 선생님, 칼로리가 제로인데 어떻게 단식을 깨뜨릴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7년 동안 당뇨병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제 설탕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맛의 맛 자체에 반응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혀에 닿으면 뇌가 췌장에 신호를 보내 들어올 포도당을 준비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뇌상 인슐린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시는 58세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저녁 18시에 식사 시간이 끝났는데도 밤 10시에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습니다. 칼로리가 없으니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침 공복 혈당은 2개월 내내 190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이어트 콜라를 끊는 순간 3주 만에 수치가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나한과 이 모든 것이 인슐린 수용체가 이미 손상된 사람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인슐린 분비를 유발합니다. 단식 시간 동안 단 것을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드실 수 없습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없애도록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단식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섭취한 전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흰쌀밥 이런 음식들은 너무 오래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12시간이 지나도 몸이 완전한 단식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환자들은 저녁 7시 30분에 흰쌀밥을 큰 그릇으로 먹고 다음날 아침 9시 30분까지 단식을 합니다. 14시간,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밥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는 인슐린 반응을 일으켰고 이는 그들의 몸이 14시간이 아니라 단지 6시간의 진짜 단식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 포식 과정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최소 12시간 연속으로 낮은 인슐린 상태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 여사님이 평균 혈당이 260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주 동안 14시간 단식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고 매일 밤 유법시에 고구마를 드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로는 단백질과 전분이 없는 채소에만 집중하십시오. 구운 생선, 찐 브로콜리, 양념한 두부, IP 채소를 드세요. 밥, 감자, 빵은 식사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에 식사를 멈추기 최소 4시간 전에 드십시오. 그분은 이 한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5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12주째에는 108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복부를 만져보십시오. 만약 단식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뱃살이 있다면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가 원인입니다. 결과를 보려면 단식 시간 동안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14시간 단식 시간 동안 반드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고 왜 이 음식들이 당뇨병을 되돌리려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여러분의 진전을 제로로 되돌릴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다이어트 음료나 무설탕 사탕은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혈당이 400이 넘는 68세의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4시간 동안 완벽하게 단식을 했지만 단식 시간 동안 다이어트 콜라를 2캔 마셨습니다.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인공 감미료가 실제 설탕을 포함하지 않아도 몸에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단 것을 맛보면 췌장에 신호를 보내고 췌장은 설탕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며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체 대사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식사 상태로 유지합니다. 박 여사님은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그 2캔의 다이어트 음료가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가포식 과정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일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순간 그분의 혈당은 단 2주 만에 9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사골국물이나 단백질이 들어간 모든 종류의 국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골국물은 그냥 액체이기 때문에 단식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초혜 씨는 인터넷에서 사골국물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식 중에도 괜찮다고 읽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큰 컵으로 한 잔씩 마셨고 정고까지 첫 식사를 하지 않으니 여전히 단식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뇨약이 효과가 없었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확인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골 국물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엠토르,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세포의 성장 경로로 자가포식과 정반대입니다. 자가포식과 엠토르 활성화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습니다. 사골 국물을 마심으로써 초혜 씨는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제거하는 세포 복구 과정을 끄고 있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일반 물로 바꾼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이 3주 만에 185에서 100km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음식은 칼로리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커피에 넣는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같은 건강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 커피나 지방 단식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커피에 버터나 MCT 오일을 넣고 여전히 단식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사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이씨 할머니를 치료해 드셨는데 그분은 8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14시간 단식을 시작했지만 건강 인플루언서가 지방은 인슐린을 급증시키지 않는다고 말해서 코코넛 오일 2스푼을 넣은 아침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순수한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인슐린 급증을 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칼로리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식 모드로 전환하는 대신 섭취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14시간 단식의 마법은 몸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고 저장된 지방을 태우며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모드로 전환할 때만 작동합니다. 오일에서 나오는 50칼로리조차도 그 전환을 몇 시간 지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씨, 할머니가 마침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블랙커피나 녹차만 마시기 시작했을 때 당화혈 색소가 단 10주 만에 8.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제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14시간 단식 기간 동안 물, 블랙커피, 플레인 녹차 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홍차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미료도 육수도 지방도 어떤 종류의 칼로리도 안 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 과정을 보호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치유되도록 하는 황금 규칙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응급실 환자들의 당뇨병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어두세요. 복잡하지 않지만 타이밍은 정확해야 합니다. 첫째, 14시간 단식 시간을 계산하세요. 이것은 세포 복구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입도 안 됩니다. 과일 한 조각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이 14시간 동안 몸은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저녁 6시에 식사를 중단하고 아침 8시에 재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되 일단 선택하면 절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은 신진대사 시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식 시간 동안 과정을 완전히 파괴할 3가지 특정 사항을 피해야 합니다. 우유 안 됩니다. 주스 안 됩니다. 꿀이나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감미료도 안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환자가 2주 후 아무런 개선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셨는지 물었더니 우유를 아주 조금 넣은 커피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 조금의 우유가 인슐린을 충분히 급증시켜 자가포식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더니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 플레인 물, 블랙커피 또는 플레인 녹차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에임 칼로리라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순간 단식 상태가 끝나고 시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단식을 깨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탄수화물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계란 2개를 먹거나 야채와 함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방 연소 상태를 몇 시간 더 연장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쌀, 빵 또는 과일로 단식을 깨는 것입니다. 빈속에 바나나를 먹고 30분 이내에 포도당이 데시리터당 200mg까지 급증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인슐린 수용체를 치유하기 위해 14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첫 식사로 그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넷째, 진행 상황을 올바르게 측정하세요. 간단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같은 시간에 공복 혈당을 테스트하세요. 노트에 숫자를 적으세요. 5일에서 7일 이내에 개선이 보일 것입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첫 주에만 15, 2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10일 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단식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것입니다. 15시간으로 연장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포식을 촉발하기 위해 16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한계점을 찾을 때까지 조정하세요. 다섯째,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약을 계속 복용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이 프로토콜은 현재 치료 대신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몇 주에 걸쳐 혈당이 개선되면 의사가 약물 용량을 낮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결정이지 당신의 결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졌다고 인슐린을 너무 빨리 중단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숫자가 약을 안내하게 하고 의사가 그 숫자를 해석하게 하세요. 이제 모든 것을 망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오류는 평일에는 완벽하게 단식하다가 주말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일정을 계속 변경하면 몸은 복구 리듬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전체 효과를 보기 전에 적어도 60일 동안 매주 7일, 일주일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단식 시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괜찮지만 단식 중 격렬한 운동은 특히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위험한 혈당 강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운동을 하세요. 저는 91세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하며 예방할 수 있었던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14시간 공복 프로토콜은 제가 본 것 중 인슐린 저항성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녁에 조금 일찍 식사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약간 늦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14시간 공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몇 시에 14시간 공복 시간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삶을 바꾸는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혈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뇨병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